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초정리 2.87 볼게요. 자, 정리 2.87 볼게요. 정리 2.87 보시면 공면 M 위에 이제 fx, y, z가 있고요. 요거 이퀄 0. 그러니까 공면이 요거예요. 공면 요 녀석 위에 점이 있을 거예요. P와 그 다음에 저 벡터 우리 편하게 이제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이제 저 벡터가 하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리 하나 나오는 건데 법 공률 P에서 VP 방향으로의 법 공률이 어떻게 된다? 공식 아주 길다란 어마무시한 게 하나 있어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FP의 노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VP의 노음의 제곱 그리고 이런 공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레디언트의 제곱 있죠? 그레디언트의 제곱을 이제 뭐라고 읽어요? 헤시안이라고 읽어요. 아니면 라골라 스퀘어 F 뭐 이런 식으로 읽던가. 아무튼 헤시안이에요. 헤시안. 우리가 전에 헤시안은 어떻게 봤었었냐면 그냥 이렇게 썼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헤시안은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헤시안이라고 불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헤시안인데, 그러니까 요 녀석의 디터미넌트 값. 그게 이제 헤시안이에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요 헤시안 행렬을 이제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요 헤시안 FP잖아요. 지금 형태가. 근데 얘는 이제 헤시안인데 그냥 디터미넌트 값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저거는 헤시안 행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디터미넌트 값, 라골라 스퀘어 F라고 하는 이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행렬을 뜻해요. 그래서 써줄게요. 어떻게 써줄 거냐면, 이때 라골라 스퀘어 F, 그러니까 헤시안 F라고 하는 이 녀석은 결국에는 이 그레디언트 F의 그레디언트,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녀석의 야코비 행렬을 써라 이거예요. 요 녀석의 이 야코비 매트릭스를 쓰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의 야코비 매트릭스는 어떻게 됩니까? f, x, y, g의 그레디언트의 그거에 한 번 더 그레디언트니까, 자, 일단 x에 대한 제곱이 여기 써져 있겠죠. 이거 좀 더 크게 써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라운드 스퀘어, y, 라운드 f, 라운드 스퀘어 f, 라운드 y 스퀘어. 그 다음에 요거는 라운드 스퀘어 f, 라운드 스퀘어 z, 라운드 z 스퀘어.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x에 대해서 미분, y에 대해서 미분, x에 대해서 미분, z에 대해서 미분.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렇게 되게 사실상 이제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그 다음에 z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거를 이제 z를 x에, 아이고 라운드에요,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러니까 g를, 이게 이제 헤시안 행렬, 그러니까 헤시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헤시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그러니까 요 헤시안은 디터미넌트가, 요 헤시안은 야코비 행렬. 뭐에 대한? 그레디언트 F에 대한 야코비 행렬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증명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보시면, 지금 여기서 내가 궁금한 거는 법공률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법공률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만족을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결국에는 어떤 하나 알파 t라고 하는 곡선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쓰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곡면 위의 곡선 알파가 일단 뭘 만족을 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알파 원래는 t0라고 했지만 사실 t0랑 제로 사실 다 같았죠? 그러니까 알파 제로가 p,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족해야 될 게 알파 프라임 제로가 vp, 저 벡터. 그래서 요걸 만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곡면 위에 각 점 P는 썼으니까 이제 P OPQR이니까 Q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각 점 Q에 대하여 어떻게 됩니까? 각 점 Q에 대하여 이제 어떤 점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즉 그레디언트 FQ,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FQ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요거와 어떤 임의의 VP라고 하는 녀석이 TPM의 기저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수직이에요. 왜 수직일까? 우리가 어떤 곡면 M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곡선 알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있어요. 우리 증명해야 되는데 여기다 그리지 말고 옆에다 그려요. 다시 곡면 M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곡면 M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그레디언트, 왜냐면 이 곡면 자체가 음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레디언트 F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요 그레디언트 F가 딱 이렇게 존재할 때 이제 우리가 요 그레디언트 F는 여기 있고 여기에 이제 저평면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저평면이 어떻게 있냐면 이런 식으로 저평면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평면이 딱 하나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곡면 위에 또 이제 알파 t라고 하는 곡선이 있고요. 그러니까 알파 t라고 하는 곡선이 이제 어떻게 있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 t가 있고 그 위에 TPM이 있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요 TPM에 대해서, 요 알파 t에 대해서 어떤 임의의 점 한 점 P를 딱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해당하는 VP, 그러니까 알파 프라임 제로가 되겠죠, 사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곡면 위에 저 벡터, 그러니까 저평면 위에 있는 저 벡터와 그 다음에 쭉 올라가는 그레디언트 F는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어요? 수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서로 수직이다. 수직이면은 내적값이 0이다. 그래서 그걸 써줄게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FQ와 알파 프라임 제로
하면 제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미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 식을 이제 미분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원래는 이제 저거와 저게 이거니까 원래는 VP라고 쓰는 게 맞죠. 그쵸?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멋있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Q라고 하는 그냥 임의의 점 자체도 알파 T, 알파 위에 있는 곡선이니까 요거를 이제 일반화해서 쓰면 알파 T에다가 요거는 알파 프라임 T. 물론 0이지만 일반화해서 쓰면 이렇게 돼요. 내가 왜 일반화해서 쓸 거냐면 미분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미분을 하려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레디언트를 미분을 한다. 그게 뭐죠? 자, 그레디언트를 미분을 한다는 건 방향도 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파 프라임 t에 대해서 함수 요 녀석을 앞에 거 미분. 그러니까 이 미분이 사실 방향도 함수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예요. 더하세요. 그 다음에 앞에 거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대로 쓰시고, 아이고, 그대로라고. 앞에 거 그대로 쓰시고, 뒤에 거 미분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파트 각각 나눠서 쓴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요거 사실 뭐예요? 그레디언트 F잖아요. 그레디언트 F는 함수예요, 벡터장이에요? 벡터장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방향도 함수인데 방향도 함수는 그냥 함수에 대해서 한 것도 있었고 벡터장에 대해서 방향도 함수 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벡터장에 대해서 이제 방향도 함수 한 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걸로 써보면 이런 벡터장의 방향도 함수 있죠? 그러니까 이 벡터장의 방향도 함수가 사실은 뭡니까? 야코백열이랑 같아요. 야코백열이에요. 아,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써야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향도 함수라고 하는 요 녀석이 야코백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코백열이니까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요 파트를. 자, 요거니까 이제 요거 있죠?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방향도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를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이 벡터장을 미분하는 거예요. 즉, 이 벡터장을 미분을 한다는 소리는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이걸로 한 번 더 미분을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게 그냥 평범하지 않고 알파 t가 들어있기 때문에 알파 t도 한 번 더 미분을 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요 녀석은 미분을 했다. 그러니까 방향도 함수다. 방향도 함수는 곧 미분이다. 그러니까 벡터장에서는 미분이니까 미분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 더 그레디언트가 생기는 건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녀석을 봤더니 안에 들어있는 녀석 함수가 평범하지 않잖아. 알파 t가 들어있으니까 알파 t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미분을 해주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상황까지 딱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거냐면 t에다가 0을 대입하고 싶어요. 그래서 t에다가 0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합시다.
맞지? 그러니까 이거 다시 쓰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t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 우리 알파 프라임 제로는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VP라고 쓰기로 했었죠? 그니까 이제 dVP에 그레디언트 F 요거 알파 제로니까 그냥 P라고 써야 되겠네? 그치? 그리고 알파 프라임 제로니까 얘는 그냥 VP라고 써도 되고요. 더합시다. 얘는 알파 FP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파 더블 프라임 제로. 그러니까 알파 더블 프라임 제로는 뭐 어떻게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써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쓰고 싶네요. FP의 알파 더블 프라임 제로는 마이너스 DVP 그레디언트 FP VP인데 우리 이거 정리하시면 이거죠. 마이너스 해시안 F 알파 제로 그러니까 알파 제로니까 P죠. 그리고 알파 프라임 T예요. 그러니까 알파 프라임 T니까 이거 뭐야? 잠깐만. 알파 프라임 T VP인가? 그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즉, 요 값은 어떻게 된다? 요 값과 같다. 라고 하기에는 지금, 잠깐만,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나 하나 빼먹었지. 이 파트가 지금 이 파트인 거야. 요 파트가 요 파트인 거야. 그 뒤에 누가 있어? VP가 있으니까 하나 더 써주셔야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까지 상황이 됐고요. 내가 구하고 싶은 카파 서브 n에 대한 공식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P에서 VP 방향으로 가는 법공률 공식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파 T가 그냥 일반 어떤 레귤러 정칙 곡선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알파 프라임 T의 제곱 그리고 알파 더블 프라임 제로라고 하자. 제로의 U의 알파 제로 이런 공식이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이 공식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일단 써볼게요. 얘가 지금 뭐냐면 VP예요. 얘가 지금 뭐냐면 알파 더블 프라임 제로고요. 그 다음에 이 단위법 벡터장은 결국에는 그레디언트 놓음 씌운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놓음 씌운 거랑 같은 거니까 우리 그냥 놓음 씌워요. 놓음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놓음 씌우시면 지금 여기가 VP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FP가 될 것이고 그레디언트 FP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헷갈리시면 이렇게 씁시다. 따로 바깥으로 내보내줍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레디언트 FP에서 알파 더블 프라임 잠깐만. 내가 여기 그레디언트 하나 빼먹었구나. 얘가 이거잖아요. 대입하면 돼요. 얘 앞에 먼저 써주고 싶으면 얘 먼저 앞에 써줘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FP 놓음의 1에다가 그 다음에 요 녀석 남았잖아요. 요 녀석이 사실 이 녀석이거든요. 마이너스 사인은 근데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어떻게 됩니까? 해시안 F
P에다가 VP에다가 VP를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시 결론 지어봅시다. 곡선 위에 곡면 위에 곡선 알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고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알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Q에 대해서 결국에는 여기서 핵심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 그레디언트 F와 VP가 서로 수직이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떠오르시면 내적값 0,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일반화하고 싶은 거야. T로. 그리고 이거를 미분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변수가 이변수 이상인 함수에서는 미분이 그레디언트야. 그리고 그 그레디언트를 한 번 더 미분을 하는 거는 방향도 함수야. 그래서 저 녀석을 미분한다. 그럼 방향도 함수 딱 쓰시고 이렇게 쓰시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방향도 함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야코비 행렬이거든요. 그래서 방향도 함수는 야코비 행렬의 VP 이런 형태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일단 요만큼의 값을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방향도 함수는 이 녀석을 미분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해시안 하나 붙이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할 때도 안에 있는 거 한 번 더 미분해 주는 거 이것도 빨리 빠뜨려요. 이거 해줘야 되죠. 그리고 t equal 0 대입하시면 결국에는 dvp 요거 나오는 거예요. 어디다 대입했어?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0 대입한 건데 이 값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논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의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 적어 주신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카파 n에 대한 공식을 다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카파 서브 n에 대한 공식. P에서 VP 방향으로의 카파 서브 n의 공식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 모르고 있으면 이거 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파 n의 P에다가 VP 우리가 그러니까 그 법공률에 대한 여러 가지 공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공식을 쓴 거야? 그냥 알파 t가 일반적인 곡선한테 제곱하고 따따 더블 프라임하고 u의 알파 t 이렇게 한 거거든. 이 공식을 이용한 거야. 이거 말고도 또 있죠. 자, VP의 노음의 제곱에다가 방향도 함수 하나 도입. 요 공식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VP가 어떤 하나의 접벡터의 기저 XU, XV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의 1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공식. EFGG. 그러니까 A, B가 있다고 치면 A제곱 E. 마치 곱셈 공식처럼. 이런 공식이 있었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거 쓴 거고, 이거를 이제 일반한 거를 다 대입한 건데, 이제 여기서 이게 어떻게 나온 거야? 이게 사실상 단위법 벡터장 U. 어쩔 때? 기울기 벡터일 때 쓰는 공식. 그냥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단위법 벡터장 U는 이걸로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음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는 기울기 벡터 들어가시는 거였어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증명을 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제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예제 2.88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공면 m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xy 더하기 yz 더하기 zx 이퀄 3이래요. 그리고 점 어떤 p 하나를 정해주고 p에서 vp 방향으로의 법공률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음함수일 때 법공률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음함수 법공률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잠깐 리마크를 해보면 마이너스 이거 안 헤어지네. 그럼 안 헤어지면 이렇게 하셔야지. 뭐 어떻게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단 그냥 기본적인 공식 하나는 알고 있어야 되죠. 어떤 공식? 바로 이 공식. t로 간다면 알파 프라임 t의 제곱에 알파 더블 프라임 t에다가 u의 알파 t 이 공식을 일단 알고 있으면 거의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일반화를 할까 이게 참 고민인 거잖아요. 공식이 여기 써져 있긴 하지만 이거를 바로 딱 떠올리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접벡터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있잖아요. 알고 있네. 내가 안 적은 거네. VP가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결국은 VP 안 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T에다가 0 대입하셔서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공식을 이용해도 되긴 하지만 해시안 이런 거 뭐 이용해도 되지만 근데 우리가 알파 프라임 0이 문제라서 해시안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해시안 행렬을. 자, 그러면 일단 이 공식을 기반으로 우리가 만약에 못 외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알파 프라임이 아니라 알파 더블 프라임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잘 조작질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 since u의 알파 t,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 알파 t인데, 알파 t가 이제 어떤 하나의 점이라고 본다면 그냥 p가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지금 u는 해결이 됐어. 그치? 근데 이제 내가 해결하고 싶은 거는 알파 프라임의 제로야. 그러니까 이건 미분하는 과정을 좀 겹치셔야 되고, 내가 이제 요건 해결됐으니, 이제 이 파트랑 이거를 내적을 시킨 거를 외우고 있으면 돼. 어렵게 가지 말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사인 하나 붙이시고, 해시안이야. VP가 딱 있어. 자, 그래서 해시안 제곱 FP VP에다가 VP를 하나 더 있었지. 자,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막 이 공식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카파 서브 n에 대한 공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그냥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공식들을 일단 다 외우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카파 서브 n에 대한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공식을 알고 있고 그럼 우리는 결국에는 알파 더블 프라임 이게 문제니까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이게 어떻게 될까 얘를 살펴보셔야 돼. 근데 여기에 이제 해시안이 하나밖에 없어. 아니 그레디언트가 하나니까 이거 두 개니까 해시안 하나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더블 프라임이잖아. 알파 프라임이 두 번이야. 알파 프라임 제로가 사실 VP잖아. 근데 이게 두 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 미분이 됐으니 이 VP가 두 번이겠구나. 이렇게 쓰면 돼. 외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두 번 미분이가 두 번 쓰고 해시안 그레디언트도 두 번이고 마이너스 사인만 붙여주면 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런 연관성이 좀 있어. 아무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풀기 위해서는 해시안 구해야 되니까 이제 해시안만 잘 구하시면 되겠지. 왜? VP는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해시안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일단 이건 이제 리마크이고 내가 진짜 솔루션을 할 거야.
다시 이건 리마크로만 갑시다. 그러니까 이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게 하지 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외울 포인트는 요 포인트만 외우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일단 내가 이제 먼저 해시안 구해야 되니까 해시안 먼저 구합시다. 그래서 해시안 F 요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해시안 F는 어떻게 됩니까? 해시안 F는 일단은 해시안 잠깐만. 우리가 지금 해시안 F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 해시안 F를 구하려면 그레디언트 FP도 사실 필요해요. 그레디언트 FP가 사실 요거 해시안 FP로 바뀌는 거 아니냐? 맞죠. 근데 하지만 노음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레디언트가 먼저 필요하고, 해시안을 사실 구하려면 그레디언트를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벡터장마다 있으니까 벡터장에 대해서 그 FP의 야코비 확률을 구해주시면 그게 해시안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일단은 먼저 요거부터 구합시다. 그리고 무턱대고 먼저 P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변수 있는 것부터 쓰고 그 다음에 P로 그 정해준 점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레디언트 f x, y, z 먼저 구합시다. 미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f, x, y, z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맨 첫 번째 항에는 x에 대해서 미분한 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y만 남고 제로고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g만 남죠. 그러니까 y 더하기 g. 상성 미분하면 빵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y에 대해서 미분을 할게요. 그럼 x 더하기 g. 그 다음에 z에 대해서 미분을 하시면 사라지고 y 더하기 x. 이게 이제 그레디언트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해시안 구할게요. 그럼 해시안은 어떻게 됩니까? 해시안 어떻게 됩니까? 자, 해시안은 결국에는 우리가 요 파트를 x에 대해서 미분, y에 대해서 미분, z에 대해서 미분, x에 대해서 미분, y에 대해서 미분, 그 다음에 z에 대해서 미분. 자, x에 대해서 미분, y에 대해서 미분, z에 대해서 미분, x에 대해서 미분, y에 대해서 미분, z에 대해서 미분. 해시안 다 구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해시안을 구했지만 p가 상관이 없는 거야. 그치? 상관 있는 건 요거만. 그레디언트 FP. 그러니까 자, 11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P에서 VP 방향으로의 법공률은 우리가 외운 공식에 의하면 요거에다가 알파 더블 프라임 요거에 U의 알파 T야.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변형시킬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T에다가 0도 집어넣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 프라임 T인데 제로가 들어가는 순간 VP의 노음의 제곱. 그 다음에 알파 더블 프라임을 제로에다가 요거 U에다가 알파 제로인데 이거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바꿔주고 싶은 파트는 바로 요 파트야. 요 파트를 이제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사인 하나 붙이시고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됐었죠? 잠깐만, 이게 아니라 VP 미분 두 번이니까 한 번 미분하면 VP, 이걸 한 번 더 VP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해시안 F가 지금 저렇게 되어 있고 VP를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근데 VP가 0, 1, 1이니까 0, 1, 마이너스 1.
행렬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연산해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 빼기 1은 0,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VP를 내적할 거야. 즉,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구하고 싶었던 요 녀석에다가 VP를 내적을 하래. 즉, 이거를 이제 좌표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VP 어떻게 되죠? VP 0,1,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인데 값이 마이너스 상태에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다음 이거 값 어떻게 됩니까? 노음이고, 2니까 얘는 사실 2를 뽑아내면 1, 1,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곱하면 4루트,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얼마야? 2루트 3인가? 그치? 2루트 3이고 분자 다 해결했고 VP만 노음하면 되겠다. 그럼 VP 노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음하면 루트 2죠. 근데 제곱하니까 2.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6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공식을 외울 때 지금 법공률 공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막 복잡한 식을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외울 포인트는 다시 말하지만 이것만 외워. 내가 해결하고 싶은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요것만 외우고 있으면 되죠. 근데 이거 못 외우겠어. 그럼 증명해야죠. 결국에는 알파 t 하나 도입하고 알파 제로가 p, 알파 프라임 제로가 vp.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레디언트 f랑 vp가 수직. 그러니까 내적감 0, 미분. 미분할 때는 우리가 그레디언트 미분하면 해시안. 즉 방향도 함수 도입. 끝. 그 다음에 이제 정리 2.89. 자, 그래서 정리 2.89 볼게요. 자, 2.89 볼게요. 자, 2.89 봅시다. m이 있어요. m이 이제 fx, y, g. 요런 곡면 m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위에 점 p. 왜 이래, 이거. 요거 위에 점 p가 있다고 봅시다. 점 p에서 자, 벡터 vp가 주방향일 필요 충무 조건. 이렇게 있는데 요게 주방향이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주방향일 필요 충분 조건은 일단 VP와 그레디언트 FP 그리고 두 번째는 디터미넌트 VP 그리고 그레디언트 FP 그리고 해시안 FP VP가 0 요거죠. 자, 일단은
방향을 이렇게, 그러니까 주방향이라면 여기 성립한다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성립하니까 주방향이다 요거 보일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올 법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오른쪽부터 갑시다. 일단은 자, 우리가 VP가 주방향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성립되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VP가 주방향이라고 일단 먼저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VP가 주방향이라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곡면 위의 곡선 알파가 다음을 만족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 그레디언트 FP V 하면 0.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도 봤다시피 요거잖아요. 단위법 벡터장이. 근데 단위법 벡터장과 요게 수직이니까 요걸 살펴봐야 되는데, 즉 이게 요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즉 결국에는 얘는 캔슬 되니까 따라서 (0이다) 라는 게 증명이 되지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번은 보였습니다. 이게 1번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번을 보여야 하는데, 2번을 보이려면 지금 여기 디터미넌트 요 값이잖아요. 이 디터미넌트 값이 0이라면 0이다 라는 얘기는 우리 선형대수에서 이제 디터미넌트 A가 0이다 그러면 A가 이제 n by n짜리 행렬일 때 n by n짜리 행렬일 때 디터미넌트가 0이다 이거랑 관련된 동치 조건 10가지 정도 있었고 막 했었잖아요. 아무튼 되게 많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 그러니까 이게 0이다라는 얘기는 얘가 1차 종속임을 보여주면 돼요. 디터미넌트 값이 0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디터미넌트의 필충 조건으로, 그러니까 동치 조건으로 결국에는 VP랑 그레디언트 FP랑 그 다음에 이 녀석이 1차 종속임을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왜 이제 1차 종속일까? 요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어떻게 보여야 될까? 자, 우리가 지금 요 녀석의 1차 정석임을 보여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일단은, 이거 어떡하냐. 잠깐만. VP가 주방향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VP가 주방향이니까 가정이 SPVP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값과 고유값과 고유 벡터의 어떤 형태가 되겠지.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카파 1이 될 수도 있고 뭐 또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1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설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SPVP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SP 그러니까 이 녀석의 방향도 함수로 정의를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뒤에 근데 얘는 즉 요런 함수를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거 VP니까 T0 대입하는 거고.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U 알파 T를 진짜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U 알파 T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근데 U 알파 T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미분하면 사실 R는 스칼라니까 건드릴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레디언트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니까 방향도 함수. 그러니까 즉 헤시안. 이렇게 되겠죠? 잠깐만요. 여기까진 됐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머리 아파. 아, 이게 뭔 소리냐? 잠깐만요. SP가 VP고, SPVP가 카파1의 VP고, 또는 카파2의 VP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거잖아. 아, 머리 아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요 알파 t를 t로 미분을 하는 거고, 그것이 지금 요런 상황인 거, 요렇게까지 온 거고. 음, 그러면,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이렇게까지 했잖아. 그 다음에,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요거에, 그 다음에 뭐야? 이걸 내가 갑자기 왜 썼을까? 같은 거죠, 일단은. 왜냐하면은 이거 노음하고 이거 곱하면 노음 되는 것이니까, 제곱되면. 요거로 나눌 수 있으니까. 같은 거고. 음.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까지는 일단 알겠어. 근데 결국에는 1차 종속임을 보여야 된다. 음. 아, 이게 왜 어떻게 되는 거냐? 왜 이렇게까지 했냐?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이걸 한번 해볼게요. 뭘 할 거냐면, 요거. 그니까, 요거.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요 녀석의 노음의 제곱은 이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미분, 아니,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앞에 거 미분하시면은 해시한데요. 맞아요?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잠깐만요. 머리 아파. 그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여기까지 나오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겠죠? 이거 아닙니까? 그쵸? 그니까, 결국에는, 이게 나오려면, 해시한 이거를 미분하셔야 되겠다. 이 파트를. 그니까, 그래야 이제, 아니지. 이렇게 된다고 해. 그런데, 두 배 그레디언트 제곱의 F. 아이고. 이게 뭐냐, 이거 왜 이러냐. 복잡해, 하게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실제로 미분한 거 아닙니까? iPad 거 미분. 그리고 정확히 이거 아닙니까? 아, 이걸 또 미분하면 또 해시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른 관점에서 또 바라보는 거야. 요거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입니까? 마치 이걸 하나의 하나로 보고, 이런 식으로 보겠다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두 개가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캔슬 하시고 그러면 남는 게 이건가? 아이고 얘를 또 미분을 해. 아이고 참.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아, 머리가 안 돌아가요. 갑자기 이걸 왜 물어본 걸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